보죠, 여러분 빨리. 저 6층에서 뛰어 올라왔는데 한 5초 만에 올라왔어요. 5초 만에. 너무 힘드네. 왜? 진짜인데. 5초 만에 한 4초, 5초. 언니야, 지금 왜 하는 기다려. 자, 재정 관할 볼게요. 재정 관할은 여러분 관할 지정 관할 이전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청구권자입니다. 청구권자. 관할 지정은 누구만요? 검사만. 관할 이전은요 피고인까지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관할 지정은 관할법원이 불명할 때요.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 지관이죠. 지관.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는 신청해야 돼요. 자, 기소 전후 다 가능하고요. 피고인은 못하죠. 그다음 공세 후에는 접수법원에 통지합니다. 접수법원에 신청서 제출이라 하면 안 돼요. 접수법원에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하면 기소 후에 통지하면 기소 후에 관할 지정 신청했다면 공소법원에 통지해서 공소 접수법원은 수송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관할 이전은 이제입니다. 이제 재판권 행사할 수 없다. 재판의 공평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죠. 신청은 어디 합니까? 직권상급법원에 합니다. 직권상급법원에. 자, 직권상급법원에. 근데 관할 지정은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은요 직권상급법원에. 검사는 무조건 신청해야 돼. 피고인은 기소 전후 다 가능하고 이 피고인은 할 수 있어. 당연히 기소 후제. 공소 후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면 공소접수원에 통지해서 수송 절차를 멈추게 하는 거지. 됐죠? 이런 것들 딱 기억해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자,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돼요? 이 둘 다 관할 지정이든 이전이든 신청서 제출 밑으로 못 가. 묶어서 이제 신청서 제출요.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은 어디 한다고요? 직권상급법원입니다. 이 직권상급법원. 직권상급법원에 하는 거. 직권상급법원에. 신청서 제출은 직권상급법원에 하는 겁니다. 관할 지정이든 이전이든 간에 이 신청서 제출은 직권상급법원. 공소되기 이후에 관할 지정 이전 신청을 하면 접수법원에는 통지하는 거예요. 접수법원의 신청서 제출이라 하면 틀리대. 오히려 많이 틀린다, 여러분들. 자, 관할 지정은 신청은 어디 하는 거야?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 근데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 직권상급법원에 신청 제출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관할의 경합. 이 관할의 경합은요, 여러분 뭐하고 비교해야 되노? 여러분 관할의 경합은 앞에 그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뭐하고 비교해야 되노? 토지관할의 병합하고 사물관할의 병합이지. 이것과 관련 사건의 관련 사건의 병합 이거하고 관할의 경합은 비교해야 돼. 자, 관할의 경합은요 한 개의 사건입니다. 한 개의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을 때 그때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는 문제가 경합의 문제죠. 하나의 사건이 단독과 합의에 가면 당연히 합의부가 경합에서 이기죠. 합의가 재판합니다. 단독은요 동다결, 동일 사건인 다른 여러 개의 법원, 수개의 법원에 가 있을 때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밀린 놈은 결별하는 겁니다. 공소와 결정.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단독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합의부에 가 있다. 그러면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재판하죠. 뒤에 기소받은 법원은요 공소야 결정으로 끝내요. 그런데 자, 단독이 또는 뒤에 기소받은 법원이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 자, 먼저 기소받은 법원 또는 합의부는요 면소 판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의 사건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40페이지 확정 면소 판결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됐죠.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재차 이중 기소되면요 동판입니다. 공소야 판결.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동다결. 이거 딱 기억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사건의 이송. 이 사건의 이송은 자, 이거는 여러분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네. 우리 토지관할은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구소 현재지. 왜?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인의 주소구소 현재지. 나중에 옮겨도 토지관할 이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런 출석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송할 수 있다. 여기는 하야한다 하면 틀리대. 할 수 있다가 포인트야. 그 다음에 2번하고 2번 이건 뭐 여러분 중요하잖아. 2번하고 3번은 다 중요하잖아. 자, 1심 계속 중에 단독 사건이 합의 사건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디로? 합의부로 직권이송. 2심 계속 중에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바뀌었어. 합의부로 직권. 자, 고등법원으로 직권이송.
2심 계속 중에 공장 변경을 통해서 합의 후 심판 사건으로 바뀌면 고등법원에 직권 이송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1번, 2번 끝났죠? 밑에 3번.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하는 사건으로 공장 변경 신청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장 변경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부는 실제 심판해야 돼. 차고 배당을 이유로 단독한테 재배당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우리 수송법에 뭐 재배당한다 하면 무조건 틀리다 하면 돼. 예, 재배당. 자, 4번에 군사법원 이송. 자, 일반인은 일반 법원에, 군인은 군사법원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놈이 군인한 것이 밝혀졌어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판명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신급 군사법원으로 직권 이송. 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기판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군사법원에 이송했을 때 일반 법원이 행한 수송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 수송의 효력 유효. 됐죠? 그 다음 관할권 부정지 효과. 관할권은 직권조사. 관할권이 없을 때 관할 위반 판결. 근데 토지 관할만은 신청이 필요하지. 됐죠. 피고를 위한 수송 요건이니까. 그 다음에 제척 사유. 우리 제척 사유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제척은요. 그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17조에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일단은 1호부터 쭉 그 6호까지는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7호 전심재판관여 또는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관여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같은 신급 재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1심에 전심은 없다는 것. 약식과 즉결도 똑같은 1심이라는 것. 1심이라는 것. 뭐 이런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그치?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지? 증거보전. 증거보전 수사상 증거보전에 정인신문을 했던 판사. 이 판사가 만약에 증거보전 정인신문을 했던 판사가 2심에 왔다고 2심. 이런 경우에 제척 대상이냐? 혹 바로 전심 1심 재판에 기초되는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는가 말이죠. 우리 다수는 있다. 제척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해요. 이 판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약식명령, 항소심 제척 대상이지. 약식명령 1심 제척 대상 아니고 즉결 1심 제척 대상 아니고 1심에 있는 놈이 제척 대상을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요. 그 다음 파기환송전은 원심. 자, 파기환송 후에 똑같은 신급이니까 아니고 재심 똑같은 신급 하는 거지? 아니고 상고심 판결 3심 이 3심이 최종심이야. 정정도 3심이거든. 제척 대상 아니고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는 제척 대상 아니래. 그러니까 1심 심리는 B가 다 있어요. 마지막 선고 판결문 읽어주는 것만 A가 있다고. 그 A가 2심 재판이 되는가? 되지. 왜? 판결문만 읽어주는 일은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난 사실이나 증거사 하지 않고 제척 대상 아니요. 공판기일 관여한 바는 있으나 경질. 경질이란 말이 나오면 무엇이든 간에 제척 대상 아니래. 경질되는데 무슨 제척은 제척이냐? 그 다음 항소심에 관여했으나 경질. 대상 아니요. 다른 사건은 제척 대상 아니요. 다른 사건. 그 밑에 수탁판사 증거사 제척 대상이고 참고에 대한 정인신문 제척 대상이고 기소관계자 제척 대상이고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 제척 대상이지. 근데 밑에 구속영장 아니고 적부심 아니고 보석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건 다 아니지. 근데 5번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이건 증거보전자 정인신문한 경우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제척 대상 아니라는 게 판례, 이라는 게 닷설. 근데 우리는 판례대로. 그다음 기피입니다. 기피는 제척 사유 더하기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 자,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고요?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 사정이라는 건 뭐 당사의 판단, 주관적 사정이라면 틀리대.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 사정.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 신청 가능하다. 그죠? 이 변호인은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는 없지.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없는 건 피동사라 했지. 피동상. 기피 신청, 증거 동의, 상수되기. 그다음 합의후 법원의 법관, 법관석 법원이고 수명수탁 단독 판사는 당해 법관 꼭 기억해야 돼. 합의후 법원의 법관은 법관석 법원, 수명수탁 단독 판사는 당해 법관. 그리고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이 된대. 기피 신청은 서면과 구술이 다 돼. 근데 사유 소명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3일 내에 해야 된다. 3일 서면이야. 3일 서면. 자, 간이가 결정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수송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의 경우에 또는 기피 신청의 어떤 방식이 잘못됐을 때 이때 누가 한다고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 이걸 합의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그리고 간이가 결정을 하는데 기각 결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하지. 근데 이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돼? 안 돼? 안 돼.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됩니다.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되는 것 이거하고 안 적어도 돼. 뒤에 나오니까. 이거하고 또 한 개 더 있다. 뭔데? 증인이 출석을 위반했을 때 소가감, 수송비용 증인 부담, 과태료 감치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도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돼. 딱 두 개 기억하죠. 그다음 수송진행 정지, 본활 수송 절차가 멈춘다. 따라서 구속갱신 판결 선고는 계속 해도 돼.
정지하지 않고 수동위원회 했다면 이건 무효예요. 나중에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건. 정지하지 않고 수동 진행을 했다면 무효예요. 그 다음 재판, 합의부가 하는 겁니다. 간이 기각 결정은 신청을 받은 법원법까지 하지만 기각 결정은 합의부가 해. 기각 결정 합의부, 인용 결정 합의부가 한다. 근데 인용 결정은 불복가 안 돼요. 근데 기각 결정은 적시항고 된대. 근데 이 적시항고는 통상의 적시항고이기 때문에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요. 근데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가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되고요. 이거는 정지됩니다. 그 다음 피고인 특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 피고인 특정. 자, 우리 피고인 특정은 이제 뭐 간단하잖아요. 이 피고인은 뭔데? 모용자입니다. 모용자. 피모용자는 피고인 아니에요. 근데 심리 중에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어떻게 되노? 검사가 공장을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겁니다. 정정이고 법원에 공장 변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에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피고인은 모용자고 공장에 들어간 모용자. 성명모의 사실 심리적인 판명되면 검사는 공장 정정, 법원의 허가 X. 정정하지 않으면 공기판, 정정하면 실체판이죠. 피모용자가 나오면 그때는 공기판 때려서 배제합니다. 피모용자 나오면 공기판 때려서 배제해요. 됐죠. 그 다음에 위장출석. 위장출석 인정신문당에서 판명되면 어떻게 되노? 인정신문당에서 판명되면 그때는 끄지락합니다. 여기는 공기판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정신문을 통과해서 심리 진행 중에 또는 상소심 심리 진행 중에 판명되면 그때는 공기판이에요. 공기판. 그리고 진정 피고인은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디부터요? 어디에서 1심부터 진행해요. 1심부터. 2심에서 위장 출석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진정 피고인은 소환해서 1심부터. 여기서 다시 기소를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기소하면 이중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위장 출석 인정신문당에서 밝혀지면 배제, 공기판 X. 이 출석 심리 단계에서 판명되면 위장 출석자 공기판 실적 피고인은 소환하여 1심부터 절차 진행, 다시 공소유기 X. 딱 기억하시고요. 자, 42.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구보전 변의. 이거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가 있죠.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없는 것은 피똥사입니다. 피똥사. 딱 기억해 주세요. 변호인의 기소전 수사기록에 열람능사라고 되어 있네요. 기소전 수사기록 열람능사. 자, 이것도 여러분 간혹가다 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기소전에는 자, 이런 객체니까 피해자는 수사의 객체니까 열람능사 돼 안 돼? 원칙은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언제? 헌재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 헌재 규칙을 비교해서 기억하라고요. 헌재 뭐라고요? 구속 적고심에서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권이 있다라고 했지. 근데 자, 형소규칙은요. 형소규칙은 2006년에 이 형소규칙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 촉구심, 지방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고소장, 고발장,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해자 제출한 서류, 열람 가능, 복사에 대한 언급은 없대. 근데 법원직에 열람 복사라고 해서 틀린 집으로 나왔지. 오케이. 그래, 둘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자. 하나는 열람 등사, 하나는 열람. 하나는 지방원 판사에게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우리 구속적부심이거든. 넘어갈게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헌재하고 규칙 둘 다. 자, 이제 공동 피고인.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이 경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기소 이후에, 기소 후에는 딱 이렇게 나눠야 된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 들어와 있는 것과 아직 법원에 들어오기 전, 법원에 들어온 것과 법원에 들어오기 전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 법원에 들어왔다면 35조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 증거물 열람 등사, 이것을 가지고 열람 복사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 누구도 피고인과 변호인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노?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 배직형,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 변호인 다 가능하지? 법 배직형 다 가능하다. 법 배직형, 특별 대리인 이런 거 다 가능하지. 보조인, 특별 대리인, 법 배직형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네들은 뭐를 제출해야 돼?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지.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하는 문서. 근데 여기 검사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나? 자, 여기 아직 법원에 들어오기 전 검사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거. 뭔데 이거? 증거 개시제, 증거 개시. 이거는 전면적이고, 이거는 뭔데? 검사가 피고인 거 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자? 이렇게. 보여줘. 검사 이놈아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를 못하고, 서류 등에 대해서는 거부나 제한 가능하지. 이때 법원한테 보여주게 해주라. 법원이 보여줘 임마. 열람사 해줘.
라고 하면 불복돼 안 돼? 불복 안 되고 근데 이 검사 이름 시키가 열람만 시켜주고 열람한테 등사를 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최근 판례가 나왔지? 되게 중요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신청 못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세된다는 것. 뭐 이런 이야기 다 있다 그지? 그리고 이런 증거 개시는요 꼭 공판 준비 절차에서만 된다. OX, X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소 이후에는 다 되는 거예요. 기소 이후에는 검사 가지고 있는 것은 증거 개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증거 개시, 피고인의 증거 개시, 검사의 증거 개시. 그다음 법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소송 계속 중 관계서류 증거물 열람무사 35조로 가는 겁니다. 자, 공동 피고인요. 공동 피고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한 것인데요. 자, 1번에 공동 피고인,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 없죠. 변론을 분리하면 그때 인정되는 거예요. 자,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요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한 증인으로서 내려가서 선사하고 전할 수 없거든요.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력이 인정돼요. 인정돼요. 왜? 실질적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력이 인정된다는 거. 근데 공범 아닌 공동 피고는요 증인 적격 있죠. 따라서 선사하고 증언한 것만 증거로 쓰고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의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딱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완적 요하는 것. 이걸 잘 모르더라 이놈들아. 이거는 그나마 출제한테 제일 약하긴 하다. 자, 이거 아이가. 자,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노? 보강증거 필요하지. 피고인이 자백해야 피고인 재판에 보강증거 필요한 기다.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피고인 재판했을 때. 근데 이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이 손안에 안 있나? 뭐 불문. 전부 또는 일부 조학사를 정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우리 증거법상의 자백. 그러니까 피고인이 공판에서 한 자백이든 검사, 경찰에게 한 자백이건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자백이건 이 자백 보강 증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됐지? 근데 지금 우리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이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공범자가 자백을 했을 때 이 피고인 재판한테 보강 증거 필요하냐? 아니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무슨 보강 증거 필요하냐? 아니 이걸 이놈의 자백으로 간주해서 보강 증거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간주가 되냐면 이거는 갑이고 이거는 을인데 어떻게 을의 자백이 갑의 자백이 될 수 있냐 말이야. 이게 판례 입장. 이렇게 간주해서 보강 증거 필요하다고 하는 학설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는 판례는 뭐 을의 자백이 어떻게 갑의 자백이냐면 안 돼. 뭐 갑이 부인하고 있는데 무슨 보강 증거야? 그래서 보강 증거가 필요한 자백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백이라고요? 피고인 자백, 피고인 자백. 그래서 이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공동 피고인 자백에 보강 증거 요하는가? 요하지 않죠. 보강 증거 요하지 않고, 그다음 4번에 보강 증거 자격. 보강 증거 자격. 자, 보강 증거 자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아요. 그러면 자 피고인이 자백하면 그때 보강 증거 필요하지? 이때 공범자가 자백했을 때 이 자백이 이렇게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오, 이거는 있지. 뭐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는 보강 증거 필요한 자백은 누구의 자백이냐? 피고인 자백이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면 공범자가 아무리 자백해도 이거 피고인 자백이 아니니까 피고인 재판할 때 보강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고. 부인. 이거는요. 그럼 피고인이 자백하면 보강이 필요하다며. 그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가? 오, 있다. 자백했지. 이거는 피고인이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했잖아. 그냥 보강이 필요하다니. 공범자 자격의 보강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있다. 그 3번, 4번은 좀 비교해봐라,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놔도 좋아. 3번은 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4번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마, 이거. 물어봐라, 혹 모르면, 얘들아. 자, 5번에 증거동의. 증거동의 효력은 공동편에 미치지 않는다. 증거동의 효력은 공동편에 미치지 않아. 자,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통파기. 이 공통파기 알지? 볼록이는 만약에 이걸 헌법법률 명령규칙위반이다 상소얘기했고 나는 사실오인이다 상소얘기했고 당연히 상소이유는 내가 타당하겠지. 볼록이는 일대란 볼록이는 상소이유가 없겠지. 이런 경우에 자 나는 파기가 되고 볼록이는 가만 보면 귀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기한 상소이유가 볼록이도 공통되면 같이 파기해 주는 거지. 그게 공통파기 아이가. 자 기판령 당해 피고인에게만 생긴다. 당해 피고인에게만 생긴다. 그리고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이 생기지는 않지. 당연하고. 공동피고인이란 이제 마지막으로 공범이 필요 없고 관련 사건일 필요 없고 한 개의 공장에 의해서 일괄 기소될 필요도 없다. 이게 공동피고인 아이가.
그다음 형사 피해자 지위 강화. 자, 우리 형사 피해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하다. 기본권이라는 건. 예. 자, 관련 규정 검사요. 피해자 신청, 공세의 여부 등을 통제한다. 누가 통제하노? 검사가 통제합니다. 법원이 통제하다 하면 안 된대. 피해자 등의 수송 기록 열람 등 사건이 있지. 이거 재판에 신청하는 거예요. 재판에 신청. 그 재판에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 목적 제한 조건 붙일 수 있는데 불복 안 됩니다. 불복 안 돼. 그다음 진술 신청이요. 진술 신청. 피해자, 법정 대리인, 사망 경우는 배직형까지 신청 가능해요. 이전에 피해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죠.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가 안 줍니다. 자, 법원 결정 신문해야 돼. 할 수 있다. 신문할지 모르는 재량이 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원칙이. 그 다음 제한. 공판 절차입니다. 이 수사 절차 들어가면 틀려. 어제도 엄청 많이 틀렸다는 거. 모의고사에. 자,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또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신문하지 않아도 돼. 여러 명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리대. 그다음 신문 방식 재판장이 정한다. 교신문 아니대. 신문 절차,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연령 심신 상태 급악 사정,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기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13세 미만 장애,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 동사에 해야 돼. 13세 미만 장애,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 동사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렇게.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신변보, 심리 비공개 가능하지? 비공개. 그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 가능합니다. 근데 이 차폐 시설 피고인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뭐 검사되고 방청인 되고 변호인까지 됩니다. 근데 변호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요. 그다음 정인신문 외 의견 진술. 이게 중요합니다. 정인신문 외. 정인신문 외에 의견 진술, 의견 기재안 서면 제출 가능하거든요.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진술 또는 서면 제출입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 안 됩니다. 이것도 교육해 주세요. 그다음 간이 공판 절차. 간단한 공판 절차요. 이 1심에서만 돼요. 1심. 항소 상고심 안 됩니다. 1심에서만. 단독 합의 불문이에요. 단독 합의 불문. 1심이기만 하면 간이 공판은 단독 합의 불문. 자백이요, 자백. 자백은요, 우리 간이 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은 이 소환이 있잖아요. 뭐 피고인 지위.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죠. 의사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도 자백의 주체가 됩니다. 그다음 자, 공판길, 공판정, 법관에게 하나의 범죄 전부를 인정이 돼. 조각사유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명이나 적용법조, 형면제,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해도 자백에 해당되고,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죠? 자백의 개념 정확하게 잡으세요.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고 조각사유 정하면 안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뭐 A죄 자백하고 B죄 부인하면 자백한 A죄만 간이 공판 가능하죠. 단순일죄, 과형사일죄, 포괄일죄. 일죄의 일부 자백, 일부 강공은 안 돼요. 그 다음 공판정 자백, 수사절차, 준비절차 자백 안 됩니다. 그 다음 자백의 신빙 쓰기 있어야 되고요. 자, 개시결정 할 수 있는 거죠. 하얀 다음은 틀립니다. 그리고 불복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개 검사 여견 X입니다. 검사 여견을 들을 필요 없죠. 검사 여견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특칙입니다.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돼요. 전무법칙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두 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들, 자백배제법칙, 이법수입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자백공화법칙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간이공판은 이것만 교과하면 되잖아. 간이공판은 삭삭이요. 이 간이공판이요. 간이공판. 뭔데 이거? 증거가 들어오기 위한 자격요건 3개 중에 세 번째 관문이 없어져. 그리고 증거서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바뀌어. 그리고 증명력 제한은 완화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증거법에 관계된 법칙 5개 중에 앞에 2개, 뒤에 2개는 그대로 다 적용돼. 여기 적용되지 않고 여기 적용되지. 그래, 증거서방법이 관여되고 그 다음 전무법칙 이게 적용되지 않지. 증거서방식이 관여됩니다. 상다하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략은 안 돼요. 생략은 안 돼요. 그리고 적용이 되는 증거서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참 신선한 두 문자죠. 이참 신선. 됐죠. 이의신청, 그리고 참여권, 증거신청권, 그리고 정인의 선서. 그 다음 취소입니다. 검사 의견 들어야 되죠.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의 이의가 없으면 갱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국민참의재판. 이 국민참의재판 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배심원 심판한 심 빠지고 대상이요 1심입니다. 1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합의후 심판 사건입니다. 근데 단독 사건이지만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후 심판 사건이 되면 국창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죠.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공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 진행해요. 처음에는 국참 진행하다가 공장 변경을 통해 대상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 진행 원칙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통상 절차로 물론 돌릴 수는 있지만 원칙은 계속 진행. 기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을 받을 권리가 27조 1항에 있는데 헌법에 이건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호 범위 X. 그다음 필요적 변호. 법원은 직권의 변호인 선정해야 돼. 법원은 직권의 변호인 선정. 의사 확인 쓰면 의사 기재 서면이니까 7일이죠. 7일이네.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 그런데 이 의사는 번복이 되지. 언제까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따라서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 기재 서면을 제출해서 국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장 부분 송달받은 앞부터 7일 이내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고.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1회 공판일 전까지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국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됐죠? 왜? 1회 공판일 전까지는 의사를 번복할 수 있고 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교개해야 된다 이런 거. 배제 결정. 자, 배제 결정 배제 결정의 배 공판 준비기일 준 종결된 다음 날 다. 네.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돼. 배제 결정할 때는. 그리고 적시하고 가능하죠. 적시. 그리고 배준다 적시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죠? 배제 결정은 준비기일 종결된 다음 날까지. 그리고 적시하고 가능. 배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다면 안 돼. 그다음 관할은요. 우리 지원해서는 못합니다. 본원 합의밖에 못해요. 그다음 통상 절차 회부. 질병 등이요. 질병. 한 국참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병에 걸렸어요.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요. 뭐 등등. 이때는 통상 절차 회부할 수 있는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 통상 절차 회부 결정에 불복 안 됩니다.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수송행위는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 배심원. 평결 의견 법원 기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9755예입니다. 9755예.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그다음 선정기일 변호인 출사하지 않으면 국선 선정하고요. 선정기일에는 배심원이 변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없으면 국선 선정합니다. 그다음 무위부기피 신청이요. 우리 975에 543이죠.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975-543. 975-543. 975-543. 배심원은 선정될 수 없죠. 공판 준비기일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리고 공개하고요. 배심원은 준비기일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공판 절차 특칙. 최초 설명이요. 최초 설명. 우리 모두 절차 들어가기 전에 즉 진술 겁건 고지하기 전에 재판의 최초 설명하는데 이때 아직 검사가 낭독도 하지 않은 공사실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간이 공판 안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 정은의 판단에 관여 못합니다.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으면 갱신해야 돼. 그다음 평의 평결 선고. 자, 만장일치 그에 따라 평결하면 돼. 근데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만장일치 아니면 그때는 판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의견을 진술한 판사는 평결은 참여 못해요. 적일 선고입니다. 이길 선고 아니에요. 적일 선고. 따로 선고하는 날을 잡을 수는 있죠. 며칠 이내? 14일 이내. 그 평결 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설명도 해주고 판결서에 기재도 해야 돼요. 설명엔 기재. 이제 여러분 쭉 가면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다음 그정 책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틀리면 그냥 내려놓고 나오세요, 시험장에서. 그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의외로 좀 틀리더라, 여러분. 그거 외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그 해라 해. 다른 거 할 거 많다. 아니 그러면 뭐 다른 거 하면서 해라. 길에 집에 가면서도 잠깐 봐도 된다. 이건 좀 해두면 좋겠고. 거정 책임, 입정 책임, 입정 거정이란 말 앞에는 누가 나와야 되노? 검사가 나와야 돼요. 피고인 나오면 틀려요. 근데 피고인이 나와야 옳은 게 명예의 진실성과 공익성 아니냐. 자, 이것은 누가? 자, 피고인이 증명 책임이 있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자, 그런 것들 다 기억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위수성이 있다, 그자?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 위수성과 자백 배제 법칙은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그자? 이거는 한번 쭉 정리해주라. 여러분 핵심 정리서를 한번 보건 뭐 그거는 뭐 틀릴 수가 없다, 사실. 자, 이제 전문 법칙에 이제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 여러분 그 진술서하고 진술기재 서류가 안 있나? 그치?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가 있는데 진술서 여기는 요즘에 컴퓨터 디스크, 정보장 매체 다 들어가고 작성자가 성배 진정만 증명하면 된다. 그게 만약에 작성자가 부인하면 뭐로 넘어가노? 2항에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 필적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증명되면 증거는 있는데 근데 그 맨 왼쪽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어떻게 되노? 적어도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를 그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제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되고 그다음 맨 오른쪽 이제 진술기재 서류 이거는 진술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받아 적는 놈이 있지 진술하는 놈이 있고 녹음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녹음하는 놈, 적는 놈이 일반인이라는 거지. 이때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언이 된다. 근데 이제 가운데 라인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부동의한다거나 내용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작성자, 녹음을 했다면 녹음자가 성배 진정 증명 그리고 또 한 개 더 특신 상태가 입증되면 증거로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러면 3.2.3절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풀어요. 어렵지 않아요. 견해 대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견해 대립을 다 없애버리고 막 한 거예요. 여기서 견해 대립을 집어넣어버리면요. 3.2.3절은 엄청 복잡한 조문이에요. 학설도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우리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견해 대립 다 없애버리고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대로만 설명을 한 것이 그 표입니다. 다음 이제 출제 포인트 49를 보면 이제 전문서류 종합 이거 한번 또 가지고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자, 이 갑을이요. 맨 오른쪽에 갑이 피고인이죠. 어른 공동 피고인이고. 맨 왼쪽에 보면은 갑을이 병역의 범죄가 있네. 이걸 목격한 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서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직접 만약에 경험자가 법정에 나와서 법관에게 들려주면 이게 원본이고 다른 곳에서 한 이야기가 종이에 적혀지고 종이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증거 중에 전문 서류. 근데 실용성의 중앙적 보장이 백인 전문 서류가 있다 그자 3.1과 3.15. 또 중요하죠. 당해 사건 공파조서. 다른 사건의 공파조서는 뭐로 가? 3.15. 그 다음 법원 법관 금융조서. 그 다음 증거보존서 당 정인신문 3.1. 그 다음에요. 공무원 작성 3.15. 업무통상 3.15. 특기 신용 3.15. 특기 신용에 뭐가 들어가노? 우리 구속 적부심 또는 영장 실질 심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다른 사건의 공파조서가 전부 다 특기 신용 이쪽으로 다 가고 세세 16구 사보고서 이게 또 특기 신용 이쪽으로 가재.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이 뭐 업무 통상 이쪽으로 다 가는 거 아이가 그죠? 3.15로 다 가는 거 아이가. 3.15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 여러분들. 3.15조이 틀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근데 의외로 3.15조는 물어보면 좀 틀리더라. 아, 저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러지 마라. 6개월 다 한다 6개월. 섬찟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3.15 좀 봐줘라.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3.15 이건 좀 봐주고 들어가라. 알겠지? 아, 좀 그거 해주라. 그거 한번 보면 될 것을. 정리도 돼 있잖아 깔끔하게 그냥. 이런 거 틀려가지고 6개월 더 하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너무 억울하지 않나?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그거 몇 개 못해가지고 6개월 더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정말 억울하지 않니? 일주일 동안 잠자지 마 그냥. 공부하다 죽어버려 그냥.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안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는 거죠. 설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말 하겠어요. 뭐 내가 아무리 알아도 뭐 잠은 잘 자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해야 될 건 좀 해봐라, 여러분. 해야 될 거면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봐라. 해야 될 거는 조금 저 바동바동 해봐라. 그리고 이제 3.1.3이요. 한 칸 똥이 묻어 있지. 어떻게 해요? 성립의 진정. 금방 했잖아요. 이게 검증 요소는 두 칸이요. 뭐 적성이죠. 적성. 적성. 적법 절차 성립의 진정. 누가 성립의 진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작성자가. 그렇죠? 이 성립의 진정을 뭐로 바꿔요? 특신 상태.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을 작성자인데 뭐 피고인이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학성 피고인된 피해자 신문조서 뭔데? 적실특입니다. 실질적 진술을 먼저 3.1.2조 1항. 누구? 피고인. 피고인이 부인하면 뭐로 넘어가? 2항.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객관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영상 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이고 기계적 방법. 따라서 사람 조사관과 통역인 들어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여기에 검사학성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범인 공동피곤이 어른이요. 공동피곤은 피곤은 아닌 자잖아요. 그러면 검사학성 공범인 공동피곤이 을에 대한 피신조서는 뭐가 돼? 예, 사항. 바로 그 밑에 사항이 되는 거죠. 수사기관 작성 피곤이 아닌 자 진술기재한 조서. 물론 여기에는 검사 사경 작성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참고인 진술서 여기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고요?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나 공동피곤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데요? 적실 신특. 예, 적실 신특. 신 다른 말로 바꾸면 반대 신문의 기회만 보장되면 되죠. 꼭 반대 신문이 실제로 행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됐고 그다음 사경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이거는 자기 것이든 자 갑의 것이든 그다음 공동피곤 을의 것이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 사망. 뭔데요? 정례. 내용 인정은 뭔데요? 내용 인정은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용 인정은 진실. 내용 인정은 뭐밖에 안 돼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진술. 영상 녹화물과 객관적 방법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놈 딱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그 전에요. 3.1.3조 볼게. 3.1.4조는 여러분 뭔데? 3.1.2와 3.1.3조의 보충규정이 이제 보충규정. 이 보충규정이라는 말은요. 3.1.3조는 그 사인작성서리라는 3.1.3조에서 작성자가 나와서 또는 진수가 나와서 성별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성자 진수자가 사실 외순 사유를 진술을 못하면 그때 우리는 뭐 3.1.4조를 통해 증언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검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즉성이에요. 작성자가 나와서 성별 진정을 해야 되는데 작성자가 죽었다면 그때는 뭐 3.1.4조를 통해서. 우리 참고인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나와서 성별 진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원진술자가 사실 외순 사유로 진술을 못하면 그때 뭐 3.1.4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술을 요하는 자가 법정에 버젓이 살아나와서 있다면 그때는 3.1.4가 되겠냐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 진술을 요하는 자가 피고인 서류, 피고인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3.1.4 안 되겠죠. 그게 뭔데요?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겠죠. 또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피고인 아닙니까? 그건 3.1.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4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한 게 있긴 하네. 여러분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 그자. 수사과정 우리 수사기관이 조서를 적어야 되는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직접 적게 한 진술서도 그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다는 거 그지? 이게 3.1.2조 5항에 1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3.1.2조 5항은 가장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강간 사건 이거 하면 돼요. 샌프란시스코 강간 사건요. 강간에 범한 놈이 우리 볼록이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가지고 아줌마를 뒤에서 안았다. 그거 뭐 미국 아줌마가 너무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안았더니 볼록이가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FBI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정말 안았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거기서 콩만 먹고 이제 우리나라로 쫄래쫄래 오겠죠. 그럼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의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제 수사를 할 때 그때 형사 공조 체결돼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 네가 직접 적어라 해서 볼록이가 뭐 추행한 거 적었겠죠. 그럼 이제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우리나라도 추행이 범죄니까. 이때 그 샌프란시스코 그 조사 받으면서 진술서 적은 거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 외국에 관한 사기관도 우리 검사의 사기관 사경에 해당되고 이때 피해자 신문조서 대신에 진술서 이거는 3.1.2조 5항에서 뭐 사망을 준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내용이 그나마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사위의 사기관에 외국에 관한 사기도 포함된다는 이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피해자 신문을 하는데 이때 진술서 적게 하면 이건 피해자 신문조서와 같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너무 쉬워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실제로 단순히 암기 좀 하면 되는 것은 엄청 어렵고 암기하세요. 그게 훨씬 더 쉽구만 암기하는 것은. 다 됐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 급하시네요. 그 검정조서 보세요. 검정조서. 그 검정조서에 보면은 오른쪽 그 왼쪽에 보면 검정조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검정 결과 목적물 사진 이거는 검정조서 맞죠? 그런데 검정 현장에서 피해자가 현장 진술한 것, 그 다음에 범행 재현 사진 찍어서 첨부한 것,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피해자 신문조서입니다. 왜? 써야지 묻고 피해자가 답한 거잖아요. 범행 재현 사진은 행동으로 답변하는 것을 사진으로 기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 신문조서입니다. 만약에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라면 이건 뭔데? 사경 피신조서니까 3.1.2조 사망이 되겠죠. 내용 인정의 요건이에요.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겠죠. 어느 부분이요? 현장 진술과 범행 재현 부분만. 위에 검정 결과하고 그다음 목적물 사진은 이거는 3.1.2조 6항이 되는 거예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쓰겠죠. 나뉘어진다는 것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서류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여러분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면은 이제 증거법 내용에 우리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자, 이것은 여러분, 자,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내용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가요, 내한테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적인 정보보호하는 범죄예요. 이때 내 휴대전화기가 이 친구가 범죄를 내한테 범죄를 해야 된다고 휴대전화기가 범행 도구였어요. 그 휴대전화기가 들어가면 돼. 근데 내 휴대전화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불가능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를 띄워서 찍은 사진이 들어가면 돼요. 이 사진은 이 친구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수단 도구입니다. 휴대전화기의 대용물이란 말이죠. 이거는 범행수단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진술 내용이 이 친구의 범죄를 밝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휴대전화기 범행 도구 그 자체란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고요. 저번주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비교해봐라. 이 친구가 내한테 공포심 불안감 그걸 계속 유발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했어.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동생한테 동생아 이 친구가 내한테 계속 이거 문자 메시지 보내서 내가 미치겠다 두려워 죽겠다라고 문자 메시지 내가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전송을 했어. 이게 뭔데? 이 친구 범죄를 내가 내 혼자서 끄적끄적 메모한 기재. 이거는 뭔데요? 이 친구가 아까 보낸 그거 말고 내가 이 친구 범죄를 끄적끄적 메모. 그다음 아니면 이 친구가 내한테 협박하고 공갈하고 강도하고 추행하고 이런 것을 내가 내 동생한테 내가 추행당했다, 강도당했다, 공갈당했다 이런 것을 문자 메시지를 찍었다면 이거는 뭔데? 이 친구 범죄를 내가 끄적끄적 메모한 기재. 진술서 이거는. 진술서. 내가 이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친구 자 휴대전화기가 들어오면 좋은데 아니면 문자 메시지 띄워서 찍은 사진은요. 내가 쓴 그 진술서라고. 그러면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진술 내용이 이 친구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동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입증하는 증거되다. 나의 그 진술 내용이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적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술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되느냐?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전송받은 내 문자 메시지를 띄워서 찍은 사진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다음 내는 나가서 뭐라고 하면 돼? 내가 쓴 문자 메시지 맞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돼. 그러면 이 친구 범죄의 증거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두 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릅니다.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내용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 찍은 사진은 범행의 직접 수산, 진술증거 아니므로 전문증거 아니야. 전문 적용 X. 근데 공갈, 강간 등 범죄를 당한 사람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1번을 당한 사람이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범죄 피해 내용을 전송한 문자 메시지 찍은 사진 이거는 뭐라고? 진술서. 그래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이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가 내한테 보낸 거 이 친구가 내한테 바로 보낸 거 이것을 찍은 문자 메시지는 이거는 범행수단 휴대전화기의 대용물 이 전문증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내한테 그 보냈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나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를 찍었다면 이건 이건 진술서 이건 전문증거가 되는 거죠. 문자 메시지 진술 내용이 증거로 사용, 진술 증거인데 간접 보고되니 전문 증거, 그다음 전문 법칙 적용, 전문 서류 중 진술서에 해당 323조 1항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거 인정된다고요? 이 친구 문자 메시지 내 사진 문자 메시지 띄운 사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나는요 나와서 내가 적은 문자 메시지야라고 해주면 돼. 그 다음 51 증거법 수사보고서 검증요소 이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수사보고서 검정 결과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이거는 증거능이 없어요. 근데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는 세세대 16호라는 불온 유인물을 그대로 복사 첨부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뭔데? 불온 유인물 그걸 복사 첨부 그거는 특히 시정할 만한 승하 아래 작성된 문서 3.1.5조 증거능이 인정되죠. 사기 작성 검조서에 또는 실황조사에 기대된 진술 아까 했죠. 현장 진술 범행지의 사진은 표자, 신문, 조서. 검정 결과나 목적물 사진은 검정 조서죠. 3.1조 6항 적성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럼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